가만히 문득 오래전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하자 아찔하면서도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다. 요즘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내가 결혼했을 당시 30년 전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존재했을 만큼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던 시기였다. 아마 그때가 30년 전 딱 이맘때 화창한 5월의 봄이었던 것 같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우리가 당시 살았던 신혼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집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우리 부부와 친했던 집은 바로 우리 집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위층 사는 부부를 영실이네라고 하거나 영실이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 역시도 영실이네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영실이네 안사람과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 뭐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두 가족은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당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곳은 바로 초록색 나무들로 뒤덮여 있던 자연 그대로의 설악산이었다. 설악산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지만 당시에 영실이네가 드물게 차가 있었고 그 차를 타고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아내들은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달리고 달려 어느덧 도착한 설악산. 우리는 사진기로 사진도 찍고 산내음을 들이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설악산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도 질세라 당장 싸온 음식을 꺼내어 술과 함께 먹는데 정말 이건 산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 신선 노름이라 해도 다름없는 기분이었다. 어느새 설악산에서 시간을 보낸 지도 3시간이나 훌쩍 지나갔고 서로 신나게 구경하며 놀기 바빴는지 해는 점점 저물어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했고 방 2개를 빌려서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고단한 하루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부부가 묵고 있는 방에 노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영실이네 부부였다. 한 손엔 술과 다른 한 손엔 마른 오징어를 갖고 와서는 이렇게 자면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아쉽지 않겠냐며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한잔 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 다시 술판이 벌어졌고 다시 또 우리 넷은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2잔, 3잔 그렇게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소주에 맥주에 짬뽕을 하니 금세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 넷은 그 자리에서 잔 것 같은데 난 거기서 필름이 끊긴 것 같았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내 역시도 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눈을 뜰 기력도 없어서 아내를 그냥 끌어안고 잤다. 그런데 술은 취했어도 설악산에 놀러와서 그런가 오늘따라 아내가 다른 날보다 향기도 좋고 어찌나 푸근하던지 난 좀 더 아내를 내 쪽으로 더 바짝 끌어안고 잤다. 그랬더니 아내도 싫지 않다는 듯 아내 역시 나를 꼭 끌어안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불 없이 아내와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잔 것 같았다. 솔직히 영실이네 부부는 술 마시다가 도중에 갔다 싶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영실이네 남편과 그리고 내 와이프가 함께 서서 자고 있던 나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리하여 난 부시시한 모습으로 눈을 뜨며 그들을 향해 일어났냐며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때였다. 내가 끌어안고 자고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한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아내도 내 아내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이상했다. 난 그제서야 좀 전까지 같이 자고 있었던 아내를 보니 글쎄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영실이네 여자였다. 난 너무 놀라 순간 몸이 얼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아내와 영실이네 남편도 실수로 생각했는지 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설악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 하나 입 벌리고 뻥끗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영실이네 집에서 와장창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뭘 집어던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싸우는 소리는 내가 모르고 영실이네 여자를 내 아내로 오인하여 끌어안고 잔 것 때문인 것 같았다. 난 아내와 함께 자면서 서로 모른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는 나를 깨우며 그제서야 한마디 하기 시작한다. 당신 대체 왜 영실이를 껴안고 잤냐고 하길래 난 정말 몰랐다며 저 여자가 당신인 줄 알았다고 하니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가 영실이네 저 여자처럼 뚱뚱하냐고 말하는 거다. 어쩐지 껴안고 잤을 때 푸근함이 느껴진다 싶더니 바로 영실이네의 뚱뚱한 살집 때문에 그런 거였다. 난 그래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영실이네 여자가 아침부터 우리 집 문을 두들긴다. 보니까 눈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나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을 하느라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들어보니 영실이네 남편이 나와 영실이네가 바람핀 줄 알고 막 때렸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영실이네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며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영락없이 서로 정말 좋아 죽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영실이네도 내 아내에게 정말 오해라며 자기도 끌어안고 잔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냐고 말한다. 난 안 되겠다 싶어 영실이네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내니 갑자기 이 남자가 글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지만 자긴 너무 억울하다며 나보고 공평하게 내 마누라를 하루 빌려달라고 말한다. 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래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니냐며 자기는 자기 마누라를 외간 남자에게 하루 맡기듯 끌어안게 했는데 그럼 자기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길래 처음에는 술김에 저러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남자 점점 진심처럼 말하는 거다. 난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안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영실이네 남자는 나에게 그럼 자기는 뭐가 되냐며 자기도 공평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 난 다시 그 사람에게 그거 정말 진심이냐고 말하니 진심이라고 말하기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그 자리에서 나왔다. 내가 자기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오인하여 껴안고 잔 건 분명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잠만 잤던 것뿐인데 이거 가지고 내 마누라를 빌려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여겨졌다. 한때 이웃 사촌이었고 함께 설악산도 같이 갈 정도로 친했던 영실이네였지만 그 일로 하여금 그렇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 우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뒤 이사를 갔는데 영실이네를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한때 이웃 사촌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나는 모른 척 지나갔고 아내는 영실이네와 잠시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 아직도 푸르른 5월이 되면 그때 설악산에서의 일화가 잠시 떠오른다.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그때 술 마시고 나서 끌어안고 잤던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모든 게 귀찮았고 포근하게 느껴져서 급기야 계속 끌어안고 잤던 건데 그 사단이 난 거다. 그러한들 공평성을 위해서 내 아내를 빌려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 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무튼 나도 이제 나이가 환갑줄이어서 그런가 종종 옛날 일이 가끔씩 떠오른다.